모든 사람들이 다 비관적으로 바라볼 때 남들과 좀 다른 생각, 역발상 전략도 가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좀 싸게 주었던 양반들이 결국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니까 나름대로 이제 부를 이룬 것처럼 거시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바게넌트 마인드, 싸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항상 우리가 기회는 갑자기 쑥 다가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가 지금 짙은 안개 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환율 문제 같은 이런 금융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새해 2025년에 어떤 스탠스를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025년 새해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올해 경제 성장률을 1.7%에서 1.8%, 심지어 지금 1.5%까지도 내다보는 곳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은 그러면은 그 나라 경제 펀더멘탈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렇지는 않죠. 부동산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또 다른 거울이라고 보면 되고요. 경제가 흔들리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을 수는 없죠. 특히나 요즘은 이제 부동산이 투자 상품화 되면서 주식처럼 이제 출렁이는 모습이 목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를 변동성 자체가 하나의 뉴노멀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출렁거리는 모습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마 언제 해소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허태근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을 한 6가지로 꼽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불확실성 회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개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자들이 지금 눈치만 보고 관망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IMF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인가요? 내수 쪽은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삼겹살 하시는 분들은 진짜 IMF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이제 울상을 짓고 계신 분도 많은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송년회를 하려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그 현장 체감 온도는 꽁꽁 얼어붙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너무 이제 제2의 IMF 이런 거는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아마 잘못되면은 진짜 최악의 경우 아마 글로벌 금융 위기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너무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이게 또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장 주체들이 진짜 그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은 실제로 결과도 비관적으로 나타납니다. 너무 이렇게 공포를 확산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그렇게 이게 이 감정이 이게 전염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공포 혹은 두려움이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파국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용어들은 저는 조금 자제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우리가 대응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바라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IMF 당시 상황과 비슷한 면들이 있어 우려가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 경험치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규모는 커졌지만 대의존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외풍에 쉽게 흔들리죠. 그런
특성들이 있긴 한데요. 저는 좀 역발상 좀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비관론에만 너무 빠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적으로는 비관주의를 이렇게 갖더라도 의지로는 낙관주의를 가져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큰 변화를 만들기는 힘들지만 그렇지만 노력을 하면 어때요? 우리가 거기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뭐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영국의 그 위스턴 처칠 참 대단한 지도자이시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비관론자는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본다는 거예요. 낙관론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그 철학자 니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관적일수록 낙관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최근에 이제 그 가치 투자자의 대가라고 하는 버핏 찰리 먼거가 말씀하시는 그거를 이제 제가 듣고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 거시경제 쪽에 초점을 맞출 거냐 아니면 미시적인 게 초점을 맞출 거냐에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찰리 먼거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시보다는 좀 미시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나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거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변수죠. 근데 미시는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뭐 가령 기업 분석 같은 게 아마 대표적으로 미시적 행위인 것 같고 거시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환경 같은 거니까 컨디션 같은 거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나의 어떤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나의 목표를 이룰 거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이 버핏이나 아니면은 먼거 이 현이라고 그러죠. 이분들 얘기를 좀 더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 특히 먼거를 이런 얘기를 해요. 거시경제 변수에 대해서는 나는 불가지론자다. 모른다 이거예요. 뭐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그 자신은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해왔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시간을 할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뭐 버핏이나 먼거에 그러면 너무 경도돼서는 안 되죠. 어차피 미시하고 거시하고 어쨌든 밸런스를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거시에만 몰입해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데 저는 가령 부동산 시장으로 본다면은 거시적인 측면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경제 성장률 1%대다 환율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이런 뭐 측면은 굉장히 안 좋지만 또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또 우리가 새해에도 금리를 또 낮출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공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공급 부족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들도 여전히 또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올해 집을 장만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남들과 좀 다른 생각, 역발상 전략도 가져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울해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비관적으로 바라볼 때, 나만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생각을 해보는 거. 혹시나 여기에서 어떤 기회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과거에 그런 이제 경험치라든지 학습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때 좀 싸게 주었던 양반들이 결국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니까 다 나름대로 이제 부를 이룬 것처럼 제 생각에는 올해는 아마 거시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바게넌트 마인드. 그다음에 패테일 헌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단값이 좀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거를 내가 기회로 삼는 뭐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좀 더 뭔가 여기서 내가 뭐 싸게 좀 뭐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요새는 뭐 덕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게임하시는 분들. 그것처럼 일종의 세일할 때 이럴 때 내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근데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항상 우리가 기회는 갑자기 쑥 다가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기회가 되었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뭐 그런 전략들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눈여겨볼 만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경공매 쪽도 아마 새해 괜찮을 겁니다. 지금 과거에는 경매, 공매가 선행성을 띠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보면 거의 동행성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남들이 안 쳐다보는 경매 쪽에 좀 더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다리품을 팔아서 금매 쪽에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러니까 싸지 않으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거시경제라든 이런 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불확실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불확실성만큼 DC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잖아요. 뭐 그런 방법.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무조건 청약 들어가요? 싼 거 들어가야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한 10% 정도 싼 거. 이런 쪽으로 좀 선별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요사이는 보면요. 이 정보가 워낙 빠르게 전달되고 그리고 이 동시다발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이 그 생각을 이게 비슷하게 합니다. 집단 사고를 한다는 건데 이 무리짓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어야 남들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무리 본능하고 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동도 또 비슷하게 하잖아요. 뭐 군집 행동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사실상 이게 이제 역발상이라는 것은 이게 영원한 만약에 불황으로 가버리면 역발상은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1929년 미국 대공황 때 그때 뭐 한 1-2년 지나고 나서 싸다 역발상 들어갔던 사람은 한 5-6년 더 고생했잖아요. 뭐 그런 경우 펀더멘털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 역발상이 의미가 없는 거고, 일본도 옛날에 그 뭐 헤이세이 버블 당시에 주택 가격은 보면 91년 1월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고점 대비해 보면은 거의 한 뭐 80% 선이에요, 여전히. 그리고 그때 함부로 역발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만 저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 한국 경제가 그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그런 공포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가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저는 역발상 전략을 가져가 봐도 나쁘지 않다.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나만 좀 이렇게 홀로 벌떡일러 서서 기회를 찾아보는 뭐 그거를 아마 2025년에 한번 우리가 가져가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